안녕하십니까. 친환경의 충돌을 기획 연출한 박춘식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울창한 산림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산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지 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이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산림숲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친환경적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산림숲을 보존하며 태양광을 개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본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청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겋게 파헤쳐진 산은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릴까 걱정됩니다. 실제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경사진 산비탈의 태양광 시설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나 농경지, 축사를 덮치기도 하고 때로는 인명피해까지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 7월 경북 예천 영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근의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켜 토사가 흘러 축사를 덮치는 바람에 소 17마리가 폐사한 경북 영주시 조화동 현장입니다. 지금은 임시옹벽을 설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언제 또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움푹 파인 골짜기와 나뒹구는 태양광 패널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피해 농장주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그 상황과 피해 상황이 어떠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어마어마했죠. 정말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혼자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토사로 인해서 쓸려 내려왔을 때 이제 저희 우사가 반파가 됐는데 그 반파된 우사에 한 17마리가 그냥 바로 깔려서 매몰돼 있더라고요. 토사에 매몰돼 있었던 상황이군요. 예. 네. 소 17마리를 잃은 그 당시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우사에 있었던 소들 전체가 제 손으로 받은 애들인데 직접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온 소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 낳고 기른 소들인데 정말 자식 같은 애들이죠. 아이고. 이 말을 표현을 못합니다. 요거는 이런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 같은 소를 잃은 농장주의 마음이 참 안타깝군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파리 기후협약과 아리백 확산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지 태양광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산지 태양광이 붐을 이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5,131헥타르의 산지 태양광이 설치되었으며 베어진 나무 그루 수가 무려 260만 그루에 달해 산림 훼손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 법 개정 이전의 산지 태양광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지 태양광이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으면서도 왜 대대적으로 산에다 설치되었을까요? 우선 도심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땅값이 비싸고 넓은 면적의 땅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이격거리 규제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산지 태양광은 비교적 땅값이 싸고 넓은 면적의 땅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18년 이전에 설치한 산지 태양광 지역의 땅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하는 부동산 투자 효과도 누릴 수 있어 그야말로 산지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 생산 수익과 지가 상승 투자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 설치되어 있는 대단위 산지 태양광 발전 단지입니다. 보기만 해도 광활한 지역의 산림숲에 나무를 베어내고 산지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울창한 산림숲에 나무를 베어내고 산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와 산림숲을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친환경적일까요?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저희가 환경적 편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실가스 감축 효과를 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을 하는 만큼 화석 발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효과. 그러면서 대체 효과하고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환경적인 편익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했을 때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런데 이 산지 태양광 발전을 사업을 하지 않고 산림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도 있을 거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수자원을 함양한다든지 휴양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생물 다양성 효과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다 환산을 해보면 한 6억 4,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산림을 그대로 두었을 때의 환경적 가치는 이제 6억 4천만 원인데 에 반해서 산지 태양광 사업을 했을 때 환경적 편익은 한 2억 4천.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환경적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적 측면만을 따졌을 때 산지 태양광을 개발하지 않고 산림숲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환경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산지 태양광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나무를 계속 심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30년 된 우리나라 소나무를 1헥타르에 다 심어서 그 30년 된 소나무가 1년에 탄소를 감축하는 양이 11톤입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동일한 면적에 이렇게 해놓으면 1년에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이 754.6톤입니다. 그러니까 더 탄소를 저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태양광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산림 이렇게 이제 산림을 가꾸고 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산림숲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환경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산지 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이 환경에 유리하다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국토 면적의 63%가 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산지 태양광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산지 태양광 개발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가장 앞선 나라 독일. 세계의 환경 수도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 시내 곳곳에 있는 건물 벽면 전체가 태양광 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주택마다 태양광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고 생활 속에 태양광이 녹아 흐르며 주민 스스로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교토시는 신축 건물과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제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단지는 2,000개를 훨씬 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겨우 실정 단지 수준의 44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태양광의 설치 공간 다배란을 위해서 고속도로 사명과 철로변 태양광 설치, 호수나 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설치와 더불어서 산업단지 건물 지붕, 아파트 베란다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산지 태양광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 달라. 산단 태양광 이제 신재생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해 왔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 아리백을 하면서 그 경기 아리백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산단 태양광 보급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연구 개발 중인 벽면 페인트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등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배출 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산림숲과 태양광이 함께 공존하며 탄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위기에 빠진 지구를 살리고 인간과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